이번 미국과 이란 휴전선언 이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자기네 관할처럼 통제하기 시작했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한테 통행 허가 조건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 해협을 통과하려면 먼저 혁명수비대랑 연결된 중개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선박정보, 화물내역, 목적지, 승무원 명단 싹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란 쪽에서 이 배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적대국과 관련이 있는지 최종 심사를 하고요. 이 최종 심사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통행료에 대한 협상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통행료를 달러로 안 받아요. 위안화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내라고 합니다. 유조선 기준으로 배럴당 1달러 정도인데요. 초대형 유조선 하나가 보통 200만 배럴 싣고 다니니까 한 번 통과하는데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통행료를 내면 혁명수비대가 허가 코드랑 안전 항로를 열어주고 이란 해군이 호의까지도 직접 해줍니다. 통행료 안 내면요, 그럼 통과가 안 되거나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통행료 달러로 안 받나? 달러가 제일 편한데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돈인데 달러로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국제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죠.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일종의 메신저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은행들은 스위프트로 송금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2012년 이 스위프트에서 쫓겨나 버렸죠. 유럽연합이 제재를 걸었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 핵 합의를 하면서 잠깐 다시 들어왔었는데 또다시 3년 뒤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란은 국제은행망을 통한 정상적인 달러 거래가 막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달러를 받아봤자 국제은행을 통해서 쓸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위안화랑 암호화폐입니다. 위안화는 중국이랑 거래할 때 쓸 수 있고요. 암호화폐는 은행을 안 거쳐도 되다 보니까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IM 증권보고서에서도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를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사정은 알겠는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란이 받겠다고 하는 거는 비트 자체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인데 대표적으로 테더나 서클 같은 게 있죠. 1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된 건데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를 직접 안 만져도 달러 가치를 가진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죠. 이 테더라는 회사, 서클이라는 회사, 이 회사들은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테더랑 서클이 이란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던 약 249만 달러를 동결시켜버렸어요. 제재 대상이란 이유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은 누군가가 동결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통행료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도 그게 언제든 얼려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란은 여기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해야겠죠.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동결이 불가능하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발행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테더처럼 누군가가 이 계좌 동결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없고요. 어떤 기관도 없고 특정인의 비트코인을 강제로 멈춘다거나 빼앗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이야기냐? 지금 이란만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러시아도 스위프트에서 일부 은행 잘렸고요. 북한은 원래부터 국제금융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나라들 입장에선 달러 시스템 바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절실합니다. 위안화도 한계가 있고요. 위안화는 중국이랑 거래할 때 괜찮겠지만 중국 아닌 제3의 나라랑 거래할 때는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투자 수단이 아니라 써야 되니까 찾는 겁니다. 여기서 비트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투기 심리로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에서 달러를 안 쓰겠다는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 물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곧 무력화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서 휴전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영원히 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달러 바깥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커질 거라는 사실. 그 근거는 간단해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외교 무기로 쓰는 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받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달러 시스템 바깥에서 작동하는 돈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아무도 동결 불가능한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68,000달러에서 71,0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이 뉴스 하나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인 수요가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바닥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3만 달러로 떨어졌던 게 이제는 6만 달러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스위프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늘어날수록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우디, 브릭스 국가들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를 빼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의 위치는 과연 지금과 똑같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팔까 말까 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파시는 게 맞습니다. 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오르면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살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사지 말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알트나 단기 관점에서 진입을 하는데 이게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오른다라고 해서 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랐을 때 수익 실현으로 이 마침표를 찍을 줄 모르면요, 결국에는 투자 심리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급등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그냥 이번에 놓쳤다, 내 거 아니다 이런 편한 마인드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에 더 올라가나 떨어지나 하락하나 쳐다보면서 신경 쓰면은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지 나한테 전혀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이렇게 무리한 불나방 형식의 매매가 아니라 조금은 효율적으로 원칙 매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팔아야지 재미가 있고 수익 실현을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지루하지 않은데 매번 더 오를까봐 못 팔고 후회가 반복되는 습관들, 맨날 상승한 거 쳐다만 보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시면요, 결국에는 후회만 반복되는 습관을 키우고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팔고 나서 더 오르면 그냥 박수 쳐주면 끝인 겁니다. 그 다음 스텝 준비하셔도 되는 거고,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면 오히려 안 좋은 매매 습관만 커지게 되실 겁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드려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